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TV 프라임 토크쇼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우리 석동현 처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시카고 이번에 오셨는데 그 시카고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좀 우리 동포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지금 미국 지역 중에서도 우리 중서부 지역의 네. 중심지인 시카고에도 저희 동포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또 시카고라는 이 도시가 또 미국 내에서 또 차지하는 여러 가지 어떤 위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시카고에 이번에 와서 우리 평통 위원들뿐만 아니라 동포 여러분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동포 사회의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시카고 동포들 만나서 많이 이제 대하실 때 다른 지역의 한인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지. 사실 뭐 느끼시네요. 기간이 짧아서 뭐 비교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기는 어렵고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네. 미국을 국빈 방문하시는 정말 뿌듯하고 귀한 기회를 또 함께 하고서 대통령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셨지만 남아서 제가 이 시카고 지역의 또 이 교민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해외 지역 가운데서도 대체로 우리 미주 지역 동포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정말 깊은 그렇죠. 애국심에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대한민국 이 모국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걸 보고 제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 나온 김에 그 윤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하시고 어제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네. 우리 그 처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셨고 같이 계셨고 그 성과라 그러면 어떻게 판단 이렇게 말씀해 주실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 국빈 방문의 성과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한된 그런 시간 때문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그 안보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그밖에 또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긴밀한 그 관계에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좀 정상화했다. 다시 말하면 직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코드 등으로 인해서 좀 기본적으로는 뭐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 할지라도 서로 어떤 깊은 그 신뢰가 좀 다소 이렇게 좀 이 균열이 같다 할까요? 좀 이 허약해졌다는 부분 지적이 많았습니다만은 그것을 다시 정상화했다, 복원했다. 혹은 미래지향적으로 더 견고하게 다졌다는 그런 점에서 이번 대통령의 방문 또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신뢰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저희들 동포 입장에서 이번에 참 가장 큰 화제는 그 대통령님이 영어 연설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말도 듣기고 또 거기서 또 팝송까지 부르시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처장님께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예, 어쨌든 의회에서의 연설에서 정말 아주 주눅들지 않고 좀 당당한 그런 자신감으로 또 그리고 영어 상당히 발음도 제가 약간의 조크성입니다만 그 미국 인들이 단 댓글 속에 미국 대통령보다 더 알아듣기가 좋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시종 일관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자신 있는
그런 자세로 상대방을 또 상대방 듣는 분들로 하여금 신뢰감이 팍팍 생기도록 하는 그런 말투로서 잘 대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또 미국의 그 의원들에게 어떤 신뢰감을 주었다고 하면 그 또한 정말로 기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모국의 대통령으로서 또 그 미국 의회에서 네. 그 23번 기립박수 네. 또 47번입니까? 네. 그 박수 받으셨는데 참 우리도 마음이 뿌듯하고. 예, 마음이 뿌듯하고 물론 뭐 내용이랄지 형식이랄지 또 그리고 한미 양국 간의 어떤 그런 관계 무엇보다 저는 그러한 바탕에는 정말로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만큼 발전된 대한민국의 국격이 저는 거기에 자리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가 지도자가 아무리 뭐 당당하고 배짱이 있다 하더라도 나라의 어떤 그 국력 종합적인 에너지가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위축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 또 우리 미국에 계신 동포를 비롯한 전 세계 지역의 우리 한인 동포들의 에너지까지 다 합쳐져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전체의 높아진 위상 속에서 그러한 성과를 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올해는 이제 한미동맹 70주년 네. 기념해서 이렇게 국빈 방문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한미동맹 강화 이제 현재까지는 이렇게 70년이 흘렀는데 앞으로 우리 있어서 특별히 우리 미주 동포들이 이 조국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해 주시면. 바처럼 정말 1945년 일본의 압제로부터 저희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고 또 1948년도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정말 눈물겨운 그런 고군분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그러한 유엔의 합법 정부가 이 대한민국에 수립이 되면서 나라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이제 6.25라고 하는 참상을 겪고 그 직후에 이제 한미 상호 군사 방위 그렇죠. 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이 출발했습니다. 사실 그때로서는 이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냥 외교사의 한 부분이라 생각했지만 그때는 정말 미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한미 군사 동맹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작용했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정말 눈부신 외교력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미 군사 동맹이 출범을 한 이후에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기적과도 같은 국민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여러 가지 참 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 서방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성장을 했죠. 그렇게 해서 정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기적적인 그러한 성공을 성취를 한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70년 바탕에는 또는 그렇게 이르기까지 정말 미국의 안보적, 군사 안보적 그리고 경제적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도움이 매우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아마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현재의 이런 70년의 발전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이 안보 협력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욱더 이 세계에서 저희들의 어떤 자리를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이런 견고한 동반자적 이런 동맹 협조 관계는 매우 중요한 그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그 모멘텀을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사실 이승만 그
초대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우리 미국 동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자부심 느낄 수 있고 예. 또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했는 거 몇 가지 때문에 그게 묻혀서 예. 이때까지는 우리가 그 드러내고 하기는 힘들고 이랬거든요. 예. 근데 이번 기회에 지금 한국에도 제가 가보고 그 보훈처 장관님도 예. 만나보고 했는데 지금 이승만 그 대통령 재평가 문제 나아가서는 지금 기념관 설립까지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 예. 처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를 이렇게 출범을 시키고 그것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의 공로는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쨌든 참 건국 초기 한 10여 년 동안 더구나 또 전쟁이라는 그런 참화를 치른 상태에서 정말 어렵게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의 정말 깊고 높은 안목으로 이 한국의 이 안전을 지켜왔던 그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 또 그 이전에 실은 우리나라 근대화 초기에 일제시대 때 이 국제관계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한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또 쌓아왔던 그런 공로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그렇죠. 또 이를테면 우리 국민들에게 그분의 어떤 그런 존재감조차 제대로 이렇게 인식을 못할 정도로 만든 것은 정말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보수 우파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 건국의 공로자로서의 이승만 대통령 또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로 이렇게 성장의 토대를 만든 근대화의 공로로서 발전을 시킨 박정희 대통령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그분의 공로를 기리고 나름대로 최대의 존경을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물러날 당시의 그 선거의 부정 또 이 4.19라는 사태를 통해서 임기 도중에 하야했던 부분 때문에 너무나 앞의 그 공로들 어떤 분들은 뭐 07과삼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은 09과일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공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재조명을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그러한 장점, 공로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정말로 첫 걸음으로서 국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기념관을 만들자는 그런 움직임을 국가보훈처, 지금 보훈부로 성격을 합니다. 보훈처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 역시 깊이 공감을 하고 보훈처장과 함께 그런 이승만 대통령 그런 기념 사업에 함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하나 아주 깊은 그 사실을 하나 알아낸 것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 그거 막 딱 떠올리는데 사실 본인은 혼자 대통령 선거에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보다 부통령 그분 때문에 이제 그게 됐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우리 엄밀히 말하면 60년 당시 정 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는 그 당시 야당 후보가 선거 기간 중에 이제 서거하는 그러한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단독 출마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즉 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부통령 선거에서 지금 부정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구분해서 사실은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당신과 이제 어떤 뭐라 그럽니까 이 무슨 메이트라 그러죠? 러닝 메이트라 그러죠? 그런 이제 그런 관계에 있고 한 그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의의 이 한거에 말하자면 이 수긍을 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로 사실은 하야를 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또 우리 방금 우리 김 대표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밀하게 보면 자기 선거의 그렇죠. 부정이 아니었다는 그렇죠. 점에서 네. 좀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측면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부각시킬 만한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오신 김에 제가 여쭤볼게. 과거 수년 동안에 이 미주 동포 사이도 조금 이 혼란이 왔던 게 전 정권에서 이제 계속 이 평통을 통해 가지고 그 종전선언 그리고 한반도 평화법에 대해 이걸 법안으로 만드는 그 운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5명이 그 하원 의원들이 사인을 하고 그래서 법안을 일단 올리고 그래도 통과는 안 됐기 때문에 원래 또 3월 1일 날 또 아직도 그 정권이 지금 바뀐데도 불구하고 20명이라는 그 하원 의원이 사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우리 동포들에게 좀 이해를 시킬지. 예. 어쨌든 참 이 남북 관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긴장 관계에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또 궁극적으로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 바라는 부분을 또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전 정부에서 이를테면 좀 그 북한과의 어떤 그 관계 설정을 너무나 좀 비상적인 그런 관념적인 이 접근 방법으로서 이렇게 평화를 앞세우고 그렇게 해서 정전 상태에 있는 것을 종전으로 이렇게 그렇죠. 가면 이렇게 어떤 군사적 긴장도 해소가 되고 평화가 올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그럴듯한 그렇죠. 어떤 미사 여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가 현실을 본다면 북한이라고 하는 그 체제가 정말로 이 소위 종전 상태에 걸맞는 그러한 자세와 행태를 보여주었냐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직전 정부와의 그러한 초반 이 접촉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임기 중반서부터는 핵 개발과 또 핵 위협과 미사일 이런 발사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군사적 긴장을 최고도로 계속 높여왔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종전 상황을 부러지는 것이 우선 현실과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 정말 그렇게 해서 종전선언이 만약에 되었다고 가정하면 그것이 한반도의 이 군사적 이 긴장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로 이어진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의 군사적 대비를 다 이렇게 해제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그렇죠. 그 과정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소위 말하자면 모험적인 이 생각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종전선언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현실에도 맞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낮고 더구나 전반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말 일부 어떤 그런 관념론자들을 제외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그 브래드 셔먼 의원을 앞세워서 그렇죠. 지난 회기 때 했다가 그렇죠. 실효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또 다시 재발의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실제로 법안 통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볼 뿐만 그렇죠. 아니라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자칫 한반도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정세에 대한 이 혼돈과 착오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나름대로 우리 정부로서는 유사시를 대비한 그러한 이 대응 능력을 압도적인 대응 능력 강화를 한편으로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다져 나가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력의 어떤 그런
자세는 간직하되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 위협과 도발 사태에 대한 대비도 함께하는 네. 그러한 입장에서 이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평화법안에 서명했던 미국 하원 의원들이 사실 잘못된 정보, 네. 충분하지 못한 같아요. 정보, 그리고 이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하여튼 총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는 굉장히 뭐 아주 좀 번지르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이 현실에서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 이렇게 다들 인식이 되어지고 하게 되면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한 잘못된 길로 가는 길도 막을 수 있을 것이고요. 하여튼 현재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 현재의 정부도 정말 가능하면 평화적인 형태로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그렇죠. 기하고 누구나 원하죠. 통일까지 다 원합니다만 그러나 소위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의 그 정말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한 그러한 체제와 맞이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상대방의 일방적인 선의에만 우리가 의지해서 그럼 우리는 아무런 대비를 않고 그냥 평화하듯이 그냥 손 놓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나라의 안정을 생각할 때는 정말 그건 너무나 무책임하고 바보 같은 처사일 것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그 총영사안에 그 공문이 떴는데요. 21기 이제 자문위원들 그 신청하라고. 네. 근데 기간이 좀 짧아요. 12일이 마감인데 이 기간 동안에 좀 많은 분들이 그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처장님께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법률상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금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기수 평화통일 자문회의 평통자문위원들을 이제 새롭게 구성하는 문제가 지금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곧 5월이 되겠습니다만 5, 6, 7, 8월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위원들을 이렇게 참 찾아서 저희들이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위원들은 뭐 여러 경로로 그렇죠. 기관장들이나 단체 지방자치단체장들, 국회의원, 정당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이렇게 추천이 되어 옵니다만 저희 동포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계신 동포들 가운데 또 이러한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이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주고 하는 부분에 이 기술적으로 참 어려운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이 공관의 그러한 모집, 심사 그러한 기능을 우선 활용을 해서 공간에서 신청자, 희망자들을 이렇게 받아서 추천하도록 하는 이 절차를 취하고 있고요. 어쨌든 1차적으로는 그러한 공간에 많은 분들이 좋은 분들이 좀 어플라이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한편 공간에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그건 특별히 당부하신 내용이고요. 공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찾고 발굴하는 그렇죠. 위원으로 이렇게 하실 활동 했으면 좋을 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찾는 노력을 좀 하도록 그냥 앉아서 발짱 끼고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또 저희 사무처에서도 말이죠. 이 공간이 추천하는 인원과 별도로 또 이 여러 가지 이 경로로 이렇게
이 뜻을 좋은 분들 모셔야 돼요. 예, 자천 타천으로 오시는 분들을 또 이렇게 모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 다음 기수 평통 위원들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임명하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기대와 함께 제가 오늘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정말로 이 동포위원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한인 인재들이 곳곳의 그 직역 분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통일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포들에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와닿는 그러한 주제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러한 통일 문제를 넘어서 정말 우리 글로벌 우리 한민족의 에너지를 다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국력과 국가의 에너지를 이렇게 키우면 그것이 곧 통일로 가는데 큰 밑거름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각 지역별로 정말 중요한 그 인재들, 인사들, 전문가들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찾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일단 5월 우리가 12일까지 추천 기간을 잡았지만 그 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너무 짧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무 기한 없이 이렇게 수시로 이 추천해서 수시로 위촉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서 운영을 하지만 그 기한 이후에라도 그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우리 평통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소정의 그런 위촉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위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본인은 물론 주위에 너무 어떤 통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각자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 통일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좀 오픈 마인드로서 좋은 분들에게 추천도 해 주시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삼고초려해서라도 모셔야 될 분들은 저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모실 겁니다. 그러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석 사장님께서 과거의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그 영향력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평통 제도가 도입되고 기관이 활동을 해온 지가 지금 40년이 그렇죠. 지났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 남북 관계 통일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뭐 이 남북의 어떤 이 통일이 단순히 서로 어떤 군사적 충돌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군사적 대립 관계의 극복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재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과 북한의 어떤 그런 국력이라 할까요? 그 역량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이 국력이 더 신장이 돼서 또 여러 가지 그 북한의 그 인권 문제를 비롯한 낙후된 사회적 어떤 그런 체제의 문제점들이 이렇게 그것이 좀 더 임계점을 넘어서 그것이 문제가 이렇게 밖으로 분출하는 지경이 되면 저는 어떻게 보면 통일은 갑자기 우리에게 맞습니다. 바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면 정말 우리 모든 우리 한인 동포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는 이 평통자문회의가 정말 대한민국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그 구심체 정말 우리 한인들의 그 여러 가지 에너지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 정말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와 같이 민주평통자문회의 같은 정말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에게까지 그렇죠. 다 포섭을 하는 이러한 플랫폼을
그것도 오랫동안 갖춘 나라가 정말 거의 없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우리로서는 소중한 통일에 이루고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적 위상이 계속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릇이고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그저 내가 옛날부터 뭐 평통을 뭐 많이 했다는 그러한 관록만으로 그렇죠. 이렇게 채워지기보다는 정말 그러한 유능한 분들까지도 함께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물론 뭐 기반의 이 조직을 또 꾸려 나가는 많은 보통의 우리 동포 분들의 열정과 또 애국심도 물론 그것이 중요한 자산이지만 거기에 더하여 이러한 인사들의 이 참여의 기회를 좀 주자 하는 것이 현재 대통령께서 좀 갖고 계신 뜻의 일부라고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처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때까지 평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든지 참여를 안 했던 분들 중에서 한번 해보자는 결단하는 분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 지금 우리 시카고 관내 지역에 정말 평통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은 그렇죠. 분들이라 하더라도 좋은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김 대표님 좀 저희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추천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저희들이나 공관장이 정말 삼고초려해서라도 정말 대통령의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사실 아주 격이 있는 지위입니까? 그러한 지위를 부여를 해서 대통령께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한번 오시면 동포간담회를 할 적에 이 참석자 추리느라고 애를 먹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이렇게 정말 포괄적 이러한 그 인재들의 플랫폼이 된다고 하면 저는 어느 시점에서는 그분들을 이렇게 모신다 하더라도 훌륭하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우리 동포들과 정말 이 국가 지도자가 이렇게 나와서 제한된 그 시간 내에서도 만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너무 좋은 말씀하셨네. 뭐 시간이 지금 지나 가지고요. 지금 이걸 돌아가시면 워싱턴 D.C.로 가셔가지고 5월 3일날 한미 통일 포럼을 또 합니다. 그거 잠깐 소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카고에 와서 시카고에 계신 평통 협의회 참 수고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또 일부 이 지역의 우리 동포 가운데 좀 이 지도층 인사들을 모시고 현재 한반도의 주변 이 정세와 윤석열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한 이 소개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을 만드셨는데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한반도의 이 현재의 안보 환경 그리고 인도 태평양 그런 전략을 우리가 전제로 한반도의 정세 안정을 위해서 안보 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심포지움을 5월 3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언론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이번 출장을 마치고 돌아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저희들 방송에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방송 시간에 또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면은 사람들한테 인식도 저희가 5월 3일 날 진행하는 그 포럼 자료를 시카고 한국일보사 윈TV에도 좀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일부러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포들께 인사 한번 하시고
마치도록 예, 시카고 지역 동포 여러분 그리고 윈TV 시청자 여러분, 한국일보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그런 일원으로서 또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으로 계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번에 정말 자랑스러운 한미 국빈 방문의 직후에 이곳 시카고를 찾아와서 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라든지 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대북 통일 정책의 여러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시카고 우리 동포들을 비롯한 미주 지역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모국에 대한 지원이 큰 모국의 발전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좋으시겠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또 재동포청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기대와 성원에 또 부응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특별하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국 모국에 계신 국내에 계신 국민들과 해외에 있는 750만 우리 해외 동포들의 이러한 통합 에너지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심 국가로 좀 더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윈TV 그리고 한국일보사 시카고 한국일보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